네, 안녕하세요. 홍 교수입니다. 자, 2017년 사회 유추역학 41번부터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41번은 지금 판이 받는 총 힘의 크기인데 이거는 딱 봐도 유체가 가진 유동힘 F는 ρQV. 자, 요걸로 활용하면 되겠죠. 처음에 힘이 F1 이렇게 속도 벡터라고 표현을 하고 오른쪽으로 나가는 F2. 자, 이렇게 했을 때 요 F2에서 F1을 뺀 요게 이제 요 벡터, 힘 벡터가 이 판이 받은 총 힘의 크기가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요 델타 F를 구하기 위해서 먼저 이제 F1, F2의 ρQV 유동힘을 구하시면은 1200N이고, 저 델타 F를 구하려면은 코사인 법칙으로 해서 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답을 구하시면은 2217.31, 답은 2번입니다. 자, 42번입니다. 대기압을 측정하는 기압계에서 수은을 사용하는 이유. 대기압이 그렇게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다고 하면은 지금 물이 1이라고 그러면은 수은은 지금 한 13.6이죠. 그러면은 요 H도 13.6 대 1이 되겠죠. 자, 이 말은 뭐냐면 요 비중이 높은 만큼 이거 기압계의 크기를 작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수은주의 그런 높이를 작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로 하는 것보다 훨씬 이제 작고 간편하게 만들 수 있겠죠. 해서 답은 수은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답은 4번입니다. 43번입니다. 자, 질량유량을 이렇게 주고 액체의 평균 속도를 물어봤네요. 자, 질량유량에 대해서 한번 써보죠. 자, 질량유량은 이렇게 스몰 닷, 자, 스몰 m 닷, 그리고 로 q 이렇게 표현이 되죠. 자, 비중 주어졌으니까 밀도 구할 수 있고, q는 av에서 요 v를 모르죠. 해서 계산기 솔브 기능 이용해서 그대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질량유량이 매분 6kg라 그랬으니까 초당으로 킬로그램 퍼 세크로 이제 바꾸기 위해서 60분의 1을 곱해줬고, 단면적으로 이제 미터 제곱으로 이제 바꾸기 위해서 10의 마이너스 4승을 곱해준 겁니다. 해서 V를 곱하시면은 0.125 미터 퍼 세크, 답을 찾아보시면 2번입니다. 자, 44번입니다. 자, 큰 물방울을 작은 물방울 n개로 이제 나눌 때 요구되는 에너지양 이렇게 물어봤는데,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표면 자유 에너지 G 여기에 대해서 일단 알고 계셔야 됩니다. 먼저 밑에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표면 자유 에너지는 이제 대문자 G 이렇게 쓰고 표면 장력 곱하기 면적으로 나타나고 단위는 줄 단위입니다. 자, 왼쪽에 커다란 요 표면 자유 에너지를 요 G라고 했을 때 요 작은 물방울로 나눈 요거는 이제 더 크게 됩니다. 요 자유 에너지가. 왜냐면 요 왼쪽의 작은 물방울보다 오른쪽에 면적이 훨씬 넓기 때문에 표면 자유 에너지는 이렇게 나눠진 게 훨씬 더 크게 됩니다. 따라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려면 그러면 추가적인 에너지가 더 필요하게 되죠. 요 물방울에 부피 변동이 없기 때문에 부피는 같다 해서 이제 n에 대해서 요 d에 관한 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자유에너지 변화량 이거는 델타 A로 나고, 자, 9의 이제 면적, 그러니까 지름의 제곱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죠. 해서 왼쪽 거는 작은 물방울의 이제 표면적은 n 곱하기 파이 스몰 d의 제곱, 그리고 이제 큰 물방울 파이 d의 라지 d의 제곱 이렇게 해서 나타나게 되고, 요 n을 집어넣어서 정리를 하시게 되면은 3번이 되겠네요. 자, 45번입니다. 자, 요 유동은 이제 동력을 구하라 그랬는데 요 쿠에트 유동이라는 거를 일단 알아야겠죠. 자, 쿠에트 유동이 뭔지 한번 밑에 써볼게요. 자, 쿠에트 유동이라는 것은 평판 내에, 그러니까 요 위쪽 판과 이 축을 요 이제 채고 있는 윤활유에 대해서 평판 내에 이제 윤활유가 있다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평판 내에 있으면은 요 윤활유에 의해서 전다 능력이 생기겠죠. 해서 여기 이제 전다 능력에 의한 저항력이 이렇게 생길 텐데, 이거를 이제 뚫고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윤활유가 이제 가하는 힘은 F로 이렇게 표현이 될 테고, 그리고 P는 FV 해가지고 요 축의 속도까지 구해서 이제 넣으면 되겠죠. 자, 먼저 요 축의 속도를 구하기 위해서 V는 R 오메가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오메가는 이제 회전 운동이죠. RPM으로 나와서 요 RPM을 넣어서 계산을 해보시면은 2.827m/s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요 평판 내에서 이제 전다 능력 힘을 구하시면은 뮤, du, dy 이렇게 나타나는데 요거는 이제 속도 요거 2.827m/s고 요 dy는 지금 요 0.3mm 그래서 0.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m로 다 바꿔준 겁니다. 해서 이제 전다 능력을 구하시면은 4805.9 파스칼이 되죠. 해서 P를 구해보시면 FV, 자 F는 요 아까 쿠베트 유동에서 면적 곱하기 전다 능력이라 그랬죠. 요 A를 이제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자 A는 여기 이제 전체 이 축의 이제 면적입니다. 윤활유가 축과 맞닿는 요 면적을 면적 이렇게 쭉 요거의 이제 원통의 면적을 말합니다. 해서 이제 3cm니까 0.03으로 바꿨고 그리고 10cm 길이가 10cm니까 0.1 이렇게 된 겁니다. 해서 전다 능력 곱하고 속도 곱하고 하시면은 128.05W 해서 답 찾아보시면은 128 답은 2번입니다. 자, 46번 볼까요? 관마찰 계수가 거의 상대 조도에만 의존하는 경우. 자, 상대 조도 그냥 표면 거칠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답은 일단 1번이고 여기서 이제 조도만의 함수. 자, 완전 난류 유동의 관마찰 계수입니다. 자, 47번 볼까요? 자, 요 그림에서 주의해야 될 거, 알고 계셔야 될 거, 2지분의 r제곱 오메가 제곱이다. 자, 여기가 r, 그리고 여기 오메가라고 보면 되겠네요. 지금 지름이 나왔기 때문에 요 오메가만 알면 되겠습니다. 자, 오메가 계산하실 때는 원 회전 운동이죠. 60분의 2파이 해서 31.42 라디안 퍼 세크. 자, h는 2지분의 r제곱 오메가 제곱 해서 구하시면은 자, 50.33cm 해서 답은 2번입니다. 자, 48번입니다. 자, 에너지선과 수력기울기선. 자, 높이 차이. 요거는 이제 속도 수두죠. 자, 20분의 v제곱입니다. 요거 높이 차이죠. 속도 수두 구해보시면은 1.274m 해서 답은 1번입니다. 자, 49번 봅시다. 자, 뭐 물이 이렇게 공급이 되고 있는데 요거를 이제 유량을 똑같이 해야 이제 수면이 일정하겠죠. 수위가. 자, 3m로 일정하게 한다 그랬으니까. 자, 여기서 딱 문제 시작하실 때 뭐부터 생각나야 되냐면 당연히 이런 거는 베르누이 법칙 먼저 생각해서 적용한다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Q인과 Q아웃이 똑같으니까 여기 위에 수면 1번 그리고 나가는 입구, 출구 2번 해서 베르누이 법칙을 갖다 해서 푸시면 되겠어요. 자, 보시면은 자, P1과 P2 대기압으로 같죠? 뭐 다를 게 없죠. 해서 두 개는 같다고 이제 없어집니다. 자, V1은 지금 제로죠. 수면이니까. 그래서 이거는 0으로 빠지고 V2는 제로가 아니죠. 자, Z1 빼기 Z2는 3으로 빠지고 자, 2지분의 V제곱 해서 V2를 구하시면은 7.672m/s가 되죠. 자, Q인과 Q아웃이 같죠. 지금 Q인을 물어봤지만 유량이 이제 똑같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Q아웃에 대해서 한번 구해보시면은 그대로 AV 해서 이제 구하시면은 0.0603m 함승/s. 자, 답을 찾아보시면 0.06. 답은 4번입니다. 자, 50번 유체 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장치. 답은 피에조미터죠. 이거는 이제 정압 측정기죠. 정압 어떤 건지 다 아실 겁니다. 자, 1번은 피토관이고 뭐 이거는 속도 측정기라고 나와 있죠. 유체 속도 측정할 때 쓴다. 핫와이어. 이렇게만 보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51번입니다. 레이놀즈 수가 매우 작은 느린 유동. 자, 이거 딱 보면은 뭐 나와야 돼요? 스토크스 힘 나와야지. 3파이 뮤 VD. 자, 스토크스 힘 바로 나와야죠. 여기서 뭐 관계되는 무차원수라 그랬는데 요 3파이만 남기고 나머지 다 왼쪽으로 옮겨 보세요. 자, 그럼 뮤 VD 분의 요 F 요게 이제 3파이가 되고 뭐 단위는 요거는 이제 없게 되죠. 즉 이게 바로 무차원수라는 겁니다. 뭐 어떤 책에서는 뭐 각자 뭐 단위를 뭐 뉴턴 뭐 미터 제곱 퍼 세크 해가지고 막 이렇게 다 해보라고 하는데 언제 그런 거 하고 있습니까? 그런 거 그렇게 시험장 가서 푸시면 안 돼요. 답은 1번입니다. 52번 유선의 방정식을 물어봤죠? 자, 유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한번 써보죠. 자, 유선의 방정식 dx u는 dy v다. 자, 요 꼴만 기억하고 있으면은 그냥 한 문제에 맞추는 겁니다. 여기서 그대로 u랑 v 요거 그대로 대입해서 하시면 되겠죠. 자, 이거 푸시는 법은 그냥 암기해 두시면 될 거예요.
자, 먼저 x분의 1, 요건 이제 약분돼서 없어지고 x분의 1을 적분하면은 lnx 그리고 lny 나오는데 요걸 이항해가지고 이걸 더해보시면은 이제 간단한 함수꼴은 xy는 c 해가지고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53번. 자, 부차적 손실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이 문제 가끔씩 나오는데 한번 알아두시면 좋아요. 자, 그래서 문제는 관마찰 계수가 이거를 환산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차적 손실 계수를 관마찰, 관으로 환산한 겁니다. 관의 손실, 그러니까 수두 손실과 밸브의 수두 손실, 요거를 한번 따로 이제 써볼게요. 자, 관일 때는 요거는 이제 딸바. 자, HL은 F 곱하기 D분의 L, 2지분의 V제곱 이렇게 나오죠. 자, 이거를 밸브랑 똑같다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오른쪽에 두 개, 요 항은 두 개 같죠? 그래서 요 왼쪽 항 그리고 요 왼쪽 항 요게 두 개가 이제 갖다 놓고 한번 풀어보면 되겠습니다. 자, 해서 답을 계산해 보시면 L은 11.25 해가지고 답은 2번이 나오는데, 자, 이 문제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은 만약에 요런 이제 통이 있고 여기 이제 밸브가 있어서 이렇게 지나갔다고 합시다. 여기서 이제 생기는 요런 이제 손실 같은 거를 유체역학에서는 수두라 그래서 요 H를 쓰죠. 해서 요 H를 이제 딱 뒀을 때 요게 이제 관에서의 요 흐름에서의 요 손실 H 요것과 이제 같다고 이제 환산을 해보라는 겁니다. 자, 노즐이나 요런 이제 디퓨저나 이런 거는 자, 항상 요 부차적 손실 계수라는 게 따라다녀요. 뭐 문제가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여기에 대해서 요 공식 있죠? H는 K 곱하기 2지분의 V제곱. 자, 여기에 대해서만 한번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54번. 항력계수 요거 나오는 거 보니까 저항력. 자, D는 자, 요거 이제 알고 있으면 되겠죠? 유체 속에서 운동하는 물체가 받는 저항력입니다. 요거 그대로 한번 계산을 해보죠. 처음에 항력계수가 2분의 1로 줄었죠? 그래서 요거를 2분의 1배로 밀도나 이제 면적은 아무 말이 없죠? 그래서 일정하다고 두고 속도가 2배니까 V제곱은 4배 해서 4분의 2배가 증가되고 2D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자, 55번 봅시다. 자, 이 문제를 도대체 뭔 문제인가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실 건데 힌트는 두 개의 무한 평판 사이의 비압축성, 뉴턴 유체, 측류 유동. 자, 요건 뭐 네비어 스톡스 방정식이죠. 자, 그래서 네비어 스톡스 방정식에서 제가 외우라는 거 이제 세 개가 있었는데 그거 말고 유량에 대한 그 공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한번 네비어 스톡스 그리고 외워둬야 될 거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요 그림은 요 이제 조건들 비압축성, 뉴턴 유체, 측류 유동 그리고 두 개의 무한 평판 사이에 이렇게 이제 운동을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x 방향 압력 강화, y 방향 압력 강화, 표면력 요거까지는 제가 중요하다고 했을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는 이제 유량이 나왔어요. 자, 유량은 Q는 이제 12뮤, 점성계수분의 1, 그리고 여기 이제 압력 강화. 압력 강화는 항상 마이너스 부호를 띈다 그랬죠? 해서 이제 부호를 맞춰주기 위해서 마이너스를 앞에 붙인 겁니다. 그리고 여기 A 3승. 그러니까 요 그림에서 높이 해서 이제 요 공식을 대입해 보시면은 12μl 분의 A 3승 델타 P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압력차를 2배로 한다 그랬죠? 델타 P가 2배로 되고 나머지 뭐 딴 거는 그대로니까 유량은 그냥 2배가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자, 이 문제에서 알아갈 거는 요 조건. 자, 두 개의 무한 평판 사이에 띠리 이거 있죠? 자, 요게 나오면 네비어 스톡스 쓴다. 그리고 요거 세 개는 꼭 알아둬야 된다. 요것만 가지고 가셔도 될 것 같아요. 자, 56번입니다. 자, 2차원 유동의 속도 포텐셜 함수 파이를 물어봤네요. 자, 속도 포텐셜 정의 이렇게 있지만 자, 실제로 어떻게 쓰는지 한번 밑에 적어보죠. 자, 우리가 속도 포텐셜을 실제로 쓸 때는 자, U는 요 파이를 X에 대해서 편미분한 거. 자, V는 자, 라운드 파이. 자, 파이에 대해서 Y에 편미분한 것. 이렇게 그대로 이제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 지금 U랑 Y 이제 크게 써놓으시고 그 다음에 문제를 이제 풀어가시면 되겠어요. 자,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뭐다? 자, U랑 V랑 크게 써놓는 거. 이래야 실수 안 합니다. 자, 그래서 UV를 그대로 이제 적분을 하시면은 요 1번 x제곱 그리고 2번 마이너스 y제곱이 됩니다. 뭐 사실 뭐 밑에 더 붙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뭐 초기 값도 주어지지 않았고 가장 간단한 함수를 그려보면은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입니다. 그래서 답을 찾아보시면 답은 4번입니다.
자, 57번. 평판 위에서 이상적인 측류, 경계층 유동. 자, 경계층 유동의 경계층 이론의 측류네요. 자, 경계층 이론 측류 딱 하면은 먼저 써놔야 될 거 딱 적어보죠. 자, 측류 경계층 유동 x분의 델타는 루트 레이놀즈 분의 5 그리고 레이놀즈 수는 이렇게 된다. 자, x는 지금 선단으로부터의 거리,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경계층이 생긴다 그랬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x 그리고 요 이제 두께가 델타라고 하는 겁니다. 자, 가부터 보죠. 속도가 커질수록 경계층 두께는 커진다. 뭐 이거 딱 봐도 아닌 거 이제 보이지만, 자, 속도가 커지면은 레이놀즈 수는 커지죠. 자, 레이놀즈 수가 커지면은 요 델타는 작아야 되겠죠. 자, 나번 볼까요? 경계층 밖의 외부 유동은 비점속 유동. 자, 이 흐름을 이제 포텐셜 흐름이라고도 합니다. 자, 답은 밀도랑 속도가 똑같을 때 점성계수가 커졌어. 자, 점성계수가 커지면은 요 레이놀즈 수도 작아지죠. 자, 레이놀즈 수가 작아지면은 요 경계층 두께는 커지겠죠. 자, 점성계수가 커질수록 경계층 두께는 커진다. 자, 맞습니다. 자, 나번, 답은 맞아서 답은 4번입니다. 58번 최적 탄성 계수와 힘이 같은 것은, 자, 최적 탄성 계수 단위 파스칼이죠. 압력. 자, 답은 3번입니다. 뭐 레이놀즈 수 단위는 없고, 자, 힘은 뉴턴이고 최적은 미터 3승입니다. 자, 59번. 자, 잠수함 나오는 거 보니까 상사 문제고 레이놀즈 상사를 하면 되겠죠. 자, 레이놀즈 수 그리고 프루트 수는 자유 표면의 유무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레이놀즈 상사에 대해서 한번 풀어보죠. 자, 왼쪽은 실형, 프로토타입, 그리고 오른쪽은 모형, 모델입니다. 해서 동일한 유체니까 물이니까 동점성 계수는 없어지고, 자, 모형을 1로 잡으면은 오른쪽 실형은 25겠죠? 해서 답을 구하시면은 VM은 125m/s. 답은 4번입니다. 자, 60번 액체 속에 잠겨진 경사면에 작용되는 힘의 크기. 자, 정수력 문제죠. 정수력. 자, F는 rho h 곱하기 a다. 뭐 어렵게 낼 수도 있었지만 굉장히 쉽게 냈네요. 자, 도심까지의 요 rho h 요 압력에다가 면적을 곱한 거 해서 답을 찾아보시면 rho hc. 자, 답은 3번입니다. 자, 이제 61번 기계 재료 그리고 유압기기 이어가도록 하죠.